네, 김 소장입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참 안타까운 기사가 최근에 하나 떴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기사라서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부터가 대학원생 5명 중에서 1명이 1년 새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2024년 올해죠. 2월 11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정말 최근 기사죠. 야, 이거 정말 너무 슬픈 현실 아닙니까? 제목부터가 너무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하고 그리고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여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연구 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거죠. 대학원생 10명 가운데 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30%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5명 중 1명은 20%라는 소리잖아요.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적도 이거 진짜 문제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대학원생들이냐? 뭐 석사, 박사 또는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 밟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에서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한 걸 보니까 뭐 예체능이라든가 의치약학, 법학, 경영 전문대학원, 교육사범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고 조사해서 제외시켰다. 라는 겁니다. 36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0.7%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야, 정말 골 때리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 뿐만 아니라 불안 장애라든가 수면 장애, 강박 장애 이 진단율도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거.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내용이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현재 고정 소득이 없거나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이 심할수록 업무 시간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생활에 양립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울 위험이 높다. 자, 이거는 이제 가정과 사회생활 양립 문제, 요 문제는 실제로 이제 학술 연구의 주제로도 엄청 많이 잡히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우울하고 관련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특히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자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 상아탑이라는 이 지식의 상아탑 그 안에 있는 대학원에서 폭력을 당한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폭력을 하는 누가 있겠어요? 교수가 있겠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언어 폭력이나 모욕적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19.9%, 23.5%에 달했다. 40.4%는 지도교수와의 갈등 혹은 불화. 지도교수와의 갈등 불화.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이거는 저희 연구소가 이제 아무래도 논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도교수와 갈등, 불화 이것을 겪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이건 진짜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심층 면접 조사를 들어가 보면은 과도한 업무량, 교수와의 종속적인 관계, 정신건강 위기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다. 야, 이거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절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논문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도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슨 뭐 논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지도 교수가 해야 되거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 지도 교수님이 정말로 실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안 겪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정신병자인 지도교수가 아닌 한, 안 겪어, 이런 일을. 진짜 지도교수가 실력이 좋으면.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실력이 되게 좋아. 저 학생이 딱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딱 보이네? 그러면, 야, 이게 문제다, 이거.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바로 지적을 딱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명쾌하지. 우리 교수님만 만나고 오면 문제가 뭐인지, 해결 방안이 뭔지 알고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존경스럽겠어요? 안 존경스럽겠어요? 당연히 존경스럽지. 그러면 이 교수는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한다고. 근데 이 교수의 실력이 애매할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애매하거나 실력이 형편없을 때. 왜냐면 자기 제자한테 실력 없다는 소리 듣기는 싫거든. 그리고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이 사람 잡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존심은 있어가지고 자만심은 이만큼 올라간 거지. 내가 교수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완장 효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수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완장 효과가 심리학에서 있습니다. 쥐가 대빵인 거지. 어디 감히 네가 지식으로 내가 한참 거의 신급인데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학생은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오면 대답을 해줘. 근데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오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만약에 교수님 제가 혹시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던데요 하면 어디 건방진 것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그 임금님 놀이 있잖아요. 임금님 놀이. 그 우리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왕 게임. 야, 너하고 뭐 손잡아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해. 이 임금님 놀이가 얼마나 쾌락을 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도 교수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으니까 이 지도 교수가 그 조그만 운물 안에서 이 깨구리들 한 몇 마리 모여 있는 데서는 임금님인 거지. 그러니까 야, 무릎 꿇어. 야, 뭐 커피 타와. 야, 엎드려 빠쳐. 이런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그 쾌락이 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그런 감정마저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학생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학생이 기혼자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아까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가정과 요것도 하나의 일터지 않습니까? 직장이지 않습니까? 전일제 대학원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일 사이에서 양립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뭐 둘 다 안 되는 가정은 가정대로 다 개판 나버리고 일은 일대로 다 스트레스 받고 뭐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타들어가가지고 거의 좀비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작년 9월, 10월에 조사했던 이 조사 결과에서 거의 20%에 달하는 비율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 30%가 넘는 비율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뭐 어제 오늘 생각한 건 아니었고, 저도 이 논문 컨설팅을 한 기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논문 컨설팅 하신 분들은 다 저 같은 이 학생들의 애환과 이 절실한 이 삶의 과정을 다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라고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딱 나온 거를 보고,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데? 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거 어떻게 뭐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 물론 이제 이 교수님들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 논문과 관련돼서는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네, 실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없다든지 학생이 너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갈등이 좀 조금씩 쌓이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문제가 뻥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사소한 문제가 계속 그냥 쌓이다가 뻥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학원생은 아무래도 그 논문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너무 실력이 없으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인품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좀 사소한 게 쌓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논문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니 참 어떻게 보면 학술 세계에서는 답답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논문 뭐 대학원이네 이러면서 이제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력을 키웁시다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그 영상에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대학원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연구기관이지.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대학원에 왔으면 들어가자마자 연구력을 발휘해서 연구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고 내가 대학원에 가서 무슨 뭐 또 공부를 해? 이게 아니라 대학원에 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쏟아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성과에 있어서 연구와 관련된 공부, 연구와 관련된 뭐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논리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위주로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수님조차도 그런 연구력이 아주 그 극단에 와 있는 분은 드물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교수님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교수님이나 학생분들이나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에 좀 도움이 요만큼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멤버십 강좌에서 뭐 강좌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참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또 각성하게 만드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혹시 듣기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